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되었고 남편도 40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기는 아직 없네요. 살면서 사람 사는 인생 제각각이고 참 별일 많이 있죠. 그 중에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보고 싶어 이렇게 한자 글 써내려가 봅니다. 부족한 글 솜씨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많이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는 바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고 어렸던 저는 그저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옆집에서는 매번 쌀을 조금씩 나눠주셨고 배고픔을 잘 참지 못했던 저는 제때에 주지 않으면 철판 깔고 찾아가 쌀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같은 또래인 친구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지가 매일 구걸하러 온다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옆집 부모님께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놀림보다는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떡꼬치를 먹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것저것 불량식품을 사 먹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한 입만이라는 말을 뱉었고 그 모습을 본 친구는 거지라며 제 주위에서 돌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받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갈 때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러 들어가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부럽게 창문에서 손가락 빨며 쳐다보고 있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께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힘내시라는 말보다 투정을 부리며 나도 햄버거 사 먹고 싶다고 화를 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가지고 싶다고 말했고 울면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시곤 저를 꽉 껴안아 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사달라는 말에 유난히 한쪽만 삐뚤어진 어깨를 돌리시면서 몸을 들썩인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였지만 그때는 왜 그걸 볼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말했고 가난에 찌들어 매일같이 냄새나는 집에서 살기 싫다며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고개를 떨구며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저를 쳐다보면서 누워만 있는 어머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멍청했죠. 제가 삶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제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만 생각해서 그런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사는 삶이 정말 쉽지는 않더군요. 그럴 때면 부모라고 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이 지치고 힘들게 되니 의지하고 싶은 곳이 다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제 삶은 크게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부모님이 계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행사 때나 입는 옷을 챙겨 입었고 과일과 함께 빳빳한 새 돈으로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을 만원짜리로 인출했습니다. 그저 지폐가 많아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고 혹시 몰라 옆집에 찾아가 보니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소식을 알고 계신지 여쭤봤고 아주 예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나갔다는 것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와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부터 세대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인을 해보니 주민등록 말소라는 말과 함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같이 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긋지긋했던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나와서는 10년이 지나 30살이나 될 때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제 잘못을 숨기고 싶어 술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교대 근무 때문에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다시 나와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정신없이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제 삶에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다가왔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남편은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결혼 진행을 했고 저 또한 회사 사람들 몇 분만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서 괜스레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행복해하는 결혼식 눈물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 1년차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었지만 별다른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이 매년 오는 어버이날에 결혼도 했으니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마음에 드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고 선물 받으신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표정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하나, 편지 하나 해드린 적 없는 부모님 생각에 집에 돌아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바람 좀 쐬자며 드라이브를 갔고 창문을 내려 먼 산을 쳐다보면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멈추자 멀리에서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뻥튀기를 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보곤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뻥튀기 하나 먹자며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그 짧은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그렇게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와 눈만 마주치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똑같은 자리에서 너무 늦어버린 시간인데도 뻥튀기를 들며 차 사이사이를 위험하게 다니면서 팔고 계시는 분을 보곤 남편에게 다시 뻥튀기 먹고 싶다고 말했고 제가 손짓을 하자 저를 보곤 달려오시면서 가까스로 뻥튀기를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어눌한 말과 구부정한 허리로 감사하다며 할아버지는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아주 짧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을 보았고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삐뚤어진 어깨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쪽 어깨만 유독 처져 있었고 똑바로 걸으시는데도 꼭 절름발이 같이 걷는 것처럼 느꼈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 팔을 잡았고 제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왜 그러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다. 여보, 차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나 뻥튀기 팔던 할아버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뻥튀기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봐왔던 아빠 뒷모습을 본 것 같아서 확인해보고 싶어. 다시 차 돌려서 확인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차 돌려보자. 그렇게 남편은 다시 차를 돌렸고 저는 멀리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희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었지만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풍채와 뒷모습에 저는 확신을 했고 그렇게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제 눈에 앞을 가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큰 소리로 아빠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보다는 저기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를 쳐다본 할아버지는 뻥튀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너무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해서 뻥튀기만 내밀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눈빛으로 아빠라고 불러봤지만 제 말이 들리지 않는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말투로 5,000원을 반복하며 말했고 멈출 수 없는 눈물에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곤 반복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저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라고요. 아빠 딸 수영이에요. 20살에 집 나간 불효자 수영이라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수영이라니까요. 아빠,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빠.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혼자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래? 못 알아보시는 거야? 진짜 아버님 맞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확실해? 우리 아빠 맞아.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봐왔던 우리 아빠 못 알아볼까봐? 한쪽 어깨만 유독 처지시고 삐딱하게 걸으시는 게 우리 아빠 맞아. 20년이 지났어도 아빠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어. 네, 뻥튀기 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살 테니까 저랑 잠깐 어디 좀 가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뻥튀기 한 봉지 주고는 다시 도로에 나가셔서 양손 힘차게 흔들며 뻥튀기를 사라며 멈춰있는 차 창문을 두드리며 다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하면서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는 말에 저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덩치 있는 분께서 아버지한테 걸어갔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1, 2편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2편은 잠시 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2편 또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